just wanted to say We love the earth, it is our planet. We love the earth, it is our home. We love the earth, it is our planet. We love the earth, it is our home. 제발 살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수명이 깎이는 걸 체험하는 중입니다. 목의 칼칼함과 코딱지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를 특정하곤 한답니다. 이놈의 미세먼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차 외부로 정화된 공기를 내보내는 장치를 의무화하면 면적당 자동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 굿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강곡 FM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송 지구락 스피릿 쥐락입니다. 맑은 숨을 쉬고 싶은 펴락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만큼 짧게 그리고 구체적인 소개를 하고 시작해볼까요? 지구락 스피릿 어떤 방송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는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가 좀 이상합니다. 올겨울 우리는 모두가 체감하고 있어요. 2년 전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는데 올겨울은 왜 이리 따뜻한지 느끼지 못하셨나요? 맞아요. 제주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피었다고 하고요. 개구리가 벌써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다죠.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 보면 노란색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구나를 실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 이 지구를 지키고 싶은 의지를 담은 단어 락. 스피릿. 사실 락은 지구의 평안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구락 스피릿은 우리가 함께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기 위한 실천 행동을 너, 우리 지역에서부터 실천하자는 것이죠. 강북 FM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알 고급 정보들로 가득한 지구락 스피릿 함께해요.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코딱지로 바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니요. 사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미세먼지에 관련된 글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웠으면 국민청원에 올렸겠습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 목이 까끌까끌하고 눈이 따가운 것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도대체 미세먼지가 무엇이길래 우리 몸에 이런 영향을 끼칠까요? 미세먼지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먼지의 한 종류예요. 그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나눠지죠. 아, 강북 FM 청취자는요. 어린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어요.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요걸로 저희가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머리카락 다들 보이시죠? 머리 네. 미신 분들은 과거를 회상해 주세요. 네. 미세먼지는 바로 이 머리카락 길이랑 비교를 하면은 머리카락 두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초미세먼지는 훨씬 더 적은 2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저희 세포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우리 쥐라기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미세먼지가 있고 그거 2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초미세먼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쥐라기가 얘기해 준 초미세먼지가 아주 매우 나쁨일 때 우리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초미세먼지나 이걸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들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2013년에 국제암연구소를 통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대기의 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결합돼서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높이면서 공식적인 1군 발암물질이 되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아마 공기가 굉장히 저희가 깨끗한 곳에 살고 있었다면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또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 호흡기,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 몸 안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 조직들에 들어가면서 질환과 온갖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실 입자가 작을수록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거 부분은 저희가 그 만들어진 과정, 미세먼지의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 좀 쉬워요. 1차적으로 미세먼지에서 가장 많은 원인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공장, 굴뚝, 발전소인데 그중에서 석탄을 이용한 발전소가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휘발유나 경유를 이용해서 저희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그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 있는데 1차 미세먼지 속에 들어있는 질소 화합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공기 중에서 빛을 받아서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좀 더 위험한 물질로 변화가 된다고 해요. 암모니아라든지 수증기 오존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은 저희 몸에 아주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얘기 들었죠. 음식을 조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고등어를 조리하며 미세먼지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고등어 억울합니다. 배상 판정 받아야 됩니다. 국가로부터. 환경부가 그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논쟁이 됐었었죠. 고등어 매출이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게 아니라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료 사용 그리고 어떤 기름 성분과의 결합돼서 나오는 물질들이 결국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고등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할 때 나오는 물이나 기름 이런 것들이 가스의 입자들과 결합을 해서 만드는 미세먼지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모든 요리 과정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저희가 튀기만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나와요. 근데 그걸 특정 지점에만 딱 콕 집어서 하면 늘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그런 면에서 고등어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고등어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아, 저 고등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그리고 특히 고등어는 구워 먹어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구우면 더 맛있는 고등어 억울하죠. 그래서 고등어를 위해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싶은데 생각나는 노래 뭐 있어요? 노라조의 고등어. 아, 우리 그럼 노라조의 고등어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거운 마을 미디어 강북 FM에서 쥐락펴락이 진행하는 지구락 스프릿을 듣고 계십니다. 지구생활 안내서 바질, 사단법인 한국자연환경해설사협회가 함께합니다. 나의 친애하는 벗 헨리 데이빗 소로우에게 여보게 헨리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는가? 요즘 공기 탓인지 목이 좀 칼칼하긴 하지만 60년대 런던에서 겪었던 수목을 생각하면 양반일세. 그래도 공기가 안 좋은 날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 오늘은 날이 좀 흐린 듯하여 창가에 앉아 자네가 남기고 간 책을 읽고 있어. 자네가 월든호스에서 살면서 쓴 글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네. 우리가 만났던 1787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네 그려. 그래도 그때는 우리 주변만 보면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보여준 눈이 내 집안에 들어와서 온 세계 소식이 다 들리고 있다네.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서 가만히 내 서재에 앉아 단추 몇 번만 누르는 걸로 세상 어디나 들여다보고 저편의 사람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는가. 자네가 요즘 같은 세상에 살았다면 아마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할 때 자네가 그리 힘들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네. 그가 아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그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시민을 착취하던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다네.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더 자네가 생각나는 요즘이네. 내가 은자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헨리 자네도 잘 알고 걸세. 자네도 나도 얼마나 동경하는 삶인가. 그런데 나는 아무래도 당분간 그 삶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월든호스에서 나눴던 교감을 기억하는가? 이 지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이었지. 우리가 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배고플 일도 옆마을로 가기 위해 며칠을 발을 퉁퉁 붓도록 걸을 일도 뭔가 힘들게 일할 게 없다네. 이게 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야. 하지만 말이네. 나는 어느 때보다도 그 지구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휩싸여 있다네. 다들 쓰고 버리는데 앞다투어 경쟁을 하는 것 같고 어느 학자가 이렇게 쓰고 버리면 지구가 4개가 있어도 모자란다고 했다더군.
인터넷 한쪽에선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곤 한쪽에선 쓰레기로 고통받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지 않겠는가 싶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지 않는가 싶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이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힘 좀 보태보겠는가? 친애하는 벗 윌든으로부터. 노라조의 고등어를 들으면서 신나게 노래를 들으니 기분 전환이 확 됐는데요. 또 윌든으로부터 이렇게 편지글을 듣다 보니 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옛날이 좀 더 그립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가 저는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에서는 우리 동네 최고 좋음이라고 떴고요. 지금 녹음하는 이 순간에는 보통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창밖의 하늘을 봤더니 아침에는 정말 파란 겨울 하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회색빛이 됐어요. 이 회색빛만 해도 저는 행복한 게 그래도 가시거리가 좀 짧다는 것보다 멀어서 북한산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회색 하늘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하네요. 오늘 미세먼지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길을 가다 보면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PM 숫자로 10 그리고 PM 숫자로 2.5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요런 정보가 어떤 것을 표현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PM이라는 용어가 우선 무엇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PM은 particular matter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미세먼지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10, 그다음에 2.5는 마이크로 미터의 얘의 크기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저는 서울시로부터 미세먼지 경보가 이렇게 오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미세먼지 주의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경보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 때 주의보가 발령이 되고 어떤 상황일 때 경보가 발령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주의보를 발휘하는 기준은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각 단위 면적의 1 곱하기 1 곱하기 1m의 공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가지고 기준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PM10이 150 마이크로그램이 있을 때 이것을 주의보를 내리고 있고요. 혹은 초미세먼지 PM2.5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보일 때는 가장 심각하겠네요. 네, 경보일 때는 그 2배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M10은 3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PM2.5는 150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 자체는 저희가 그 WHO에서 말하는 기준보다는 사실 조금 높은 기준입니다. WHO에서 공고하는 기준이 50 마이크로그램을 PM10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그램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보다 기준이 좀 더 높아서 2배씩 됩니다. 그래서 PM10은 10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PM2.5는 50 마이크로그램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환경에서 기준을 맞추는 건 좋지만 현재 상황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점점 이 기준들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나라에서 우리의 몸을 더 걱정해줘서 더 높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표준이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한 반 정도 알게 됐습니다. 되죠. 훨씬 더 낮은 값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동안 뭐뭐 하더라라는 통신들을 이용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대요.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우리 OX 퀴즈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는 녹음 방송인데 여기 쥐락이랑 펴락이 그리고 기술 파트에 계신 우리 선영 PD님이 계세요. 우리 여기 3명이서 함께 퀴즈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시청자 퀴즈로 내고 싶은데 이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이렇게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즉석에서 우리끼리 풀어보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정답을 맞췄어 하는 그런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퀴즈는 제가 내겠습니다. 두 좋아요. 분께서 맞추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황사와 미세먼지는 같다. 황사 미세먼지 같다. OX X. 황사 미세먼지 다르다. X. 맞습니다. 네, 황사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 크기를 가지고 PM10, PM2.5 이 이하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크기에서 거기에 비해서 황사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먼지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황사 안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봄의 미세먼지, 황사를 굉장히 무서워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막 뛰어다녀 보면 봄에 이렇게 뿌연 모래먼지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다 황사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 미세먼지가 포함됐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자, 우리 모두 공동 1점씩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자, 코털이 미세먼지를 걸러준다. 코딱지. 저는 걸러준다. 코딱지가 생겨서 안 걸러주나요? 저는 국민청원의 그분 말씀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다음날 코딱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나의 코털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다라기보다는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가 머리카락의 5분의 1 정도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털도 머리카락 같은 것이죠. 그래서 훨씬 그렇죠.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라던가 이런 문제들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네. 미세먼지 대신 마스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 속에는 이거보다 입자가 큰 먼지라든지 다른 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에 딱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항상 청결하게 해줘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걸러진 이 점액에 의해서 붙은 아이들이 걸러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제 코털에 묻은 코딱지는 미세먼지가 아닌 걸로.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털이 길다고 해서 걸러지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요? 그럼 네네. 코털도 잘 깎고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마스크를 쓰면 미세먼지는 일단 안심해도 된다. 뭐 안 쓰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마스크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보아서 안심은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선 두 분 다 맞추신 걸로 할게요. 그래요? 삼각형인가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단지 보건용 인증을 받은 마스크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KF라고 붙은 마크가 있는데요. 그거가 코리안 필터라고 해서 보건 식약청에서 인정한 마스크입니다. 그거를 써야 의미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면으로 된 그냥 일반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유념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방한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필터에는 도움되지는 않는다. 방한용 마스크.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꼭 KF 필터가 적용된 그런 마스크만 미세먼지일 때 착용을 하면 좋다라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겠어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네. 제가 천으로 만들어진 마스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미세먼지에 별 도움이 안 되나요? 그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정전기를 이용한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이게 천을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직포의 정전기 성분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정전기 성분이 마스크를 통과를 할 때 얘가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천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느낌상으로는 필터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굉장히 작은 크기잖아요. 초미세먼지 같은 게 머리카락의 20분의 1이니까 네네네. 그 큰 구멍들은 얘네들한테는 대륙 같은 거죠. 아주 그냥 싹싹 통과하겠죠. 그죠? 네. 그럼 그냥 패션밖에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더라도 보건 인증을 받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우리 아주 중요해요. 지구락 스프릿에서 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성적이 좋으십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부 중국 탓이다. 전 중국 탓이다 하고 싶어요. 중국 탓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탓하면 안 될까요? 아니 뭐 실제로도 탓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중국으로 들어가지고 보면 그 네, 네. 중국의 동쪽인 우리의 서쪽이죠. 그쪽에 네. 화력발전소가 많대요. 거기서 발전에 의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곳은 중국 탓이다. 아, 우리가 또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미세먼지의 양이 얼마나 끼치는가에 대해서 통계적 데이터는 정확한 건 없습니다.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 거고요. 그나마 실증적인 연구가 있었던 것이 최근에 나사에서 중국 쪽, 저희로 치면은 서해안 쪽에 있는 그쪽 산둥 지역 쪽에서 파티클이 날려서 그거 한국 쪽에 얼마나 도달하는지 아시아권역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40% 정도 도달을 했었어요. 네. 예, 그게 겨울의 시즌이었었는데 사실은 황사가 오는 시기라든지 바람의 영향에 따라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계속 바뀌는 상태고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20%에서 80%까지 중국의 영향이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원인이 적게는 20에서 높게는 80%까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현재 지금 심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이 공기 순환, 대기의 순환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순환되는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면서 축적돼서 심각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내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대기 정체의 일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최대 8일까지 늘어났고요. 올해의 지금 기후 상태로 봐서는 3월이 되면 더 긴 그럴 정체 것 기간을 같아요. 가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 그건 중국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일 수 네.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중국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자발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중국의 원인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진 원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X. 문제 주시죠. 마지막 네, 문제. 마지막 문제. 그럼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다. 네, 힌트를 아까 주셨어요. 중국의 눈치채셨습니까? 탓만 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는 우리의 힘으로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O. 맞죠? 저도 그렇게 힌트를 얻긴 했는데 그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우리 살을 깎아내리는 되게 좀 그런 뭔가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그게 부담으로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네요. 네. 네. 사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화석연료를 쓰는 것들인데 그 화석연료에 들어가는 것들이 석유와 석탄이잖아요. 네. 이것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가 일어나고 나서 영국에 굉장히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1950년대, 60년대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8,000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었는데 미세먼지 결국은 영국을 우리가 갔었을 때 깨끗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아마 예전에 88 올림픽 전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아실 거예요. 현재는 구체적인 미세먼지라는 얘기로 하지만 결국 대기오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줄여나갈 실증 사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의 저희가 이 방법을 바꾸는 것들은 필요해요. 네. 예를 들면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있어서도 화석 연료보다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와 함께 전기를 좀 덜 쓰고 하는 것들, 말 그대로 에너지의 근간에서 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 대중교통 이용하고 강북 FM에 왔습니다. 멋지세요. 자, 이렇게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조금 알게 되었나요? 네, 여러분들 많이 알게 됐다면 지구락 스피릿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걱정을 하면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늪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지라기가 알려준 대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담을 가지시는 것은 앞선 걱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네. 왜냐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 석유 사업이 만들어낸 가장 큰 환상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네. 다음 방송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우리 한 분이 빠져들었어요. OX 퀴즈 예. 풀다가. 네. 야, 자. 좀 수렁 같아요. 그러네요. 빠져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조금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는 미세먼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죠. 우리 신나는 노래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까지 할게요. 반가워요. 어떤 노래인지. 네. 네. 죄송. 마지막 곡은 비욘세 이러프레시블이고요. 라이브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지구를 생각하며 우리 곧 또 만나요. 쥐라, 펴라. 와라!